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저는 곧 전자책이 하나 더 나오고 엔터회사의 팀장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는 아니고 하나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 쓰는 방법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바라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 1등을 바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겠죠? 그런데 1,000원씩 사놓고 로또 1등을 바라면 이 사람 적어도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암울하다면 이런 현실을 바꿀 어떤 요소들을 우리 인생에 심어둬야 하는 거죠. 그런 거 심어두지도 않고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거야 같은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전자책을 3권 썼었습니다. 21년에 1권, 22년에 2권, 그리고 곧 한 권이 더 나오게 되는데, 재테크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 본 거죠. 하기 싫은 걸 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쓰는 거라서 어렵거나 귀찮지도 않았었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고 책을 낸다면 이제 남은 건 제가 수익을 올리는 것 뿐이죠. 이런 구조를 갖추고 제가 돈을 벌게 되면, 그리고 이걸 인정해버리게 되면 저는 선순환을 하게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자책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졌습니다. 물론 지인 중에는 종이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 형은 예외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책조차도 쓰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거나 쓸 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유로 되는 거죠. 근데 전자책이라고 하는 건 40페이지 정도만 써도 출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 제의를 받아 쓰는 거랑 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쓰는 거라면 내용이나 구성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과연 쓸 게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몇 년 전에 아이가 생긴 회사 동기에게 전자책을 권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빠의 육아일기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전자책도 써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가 아이가 생기기 전에 준비했던 것들, 그 중에서 아이가 생기고 나니 쓸모없던 지식이었던 것들이나 유용했던 것들, 아니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런 것 등등을 워드로 쓰면 금방 수십 페이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표지를 넣고 목차를 넣고 아이 사진도 넣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넣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 수십 페이지는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나 후회되는 점, 앞으로 아이를 가질 후배 직장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넣게 되면 초보 아빠의 육아책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자기 같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책을 쓰겠냐는 식으로 시도도 안 하더라고요. 전자책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크몽이라는 곳에 판매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인터넷에 크몽 전자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방법 올려놓은 글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몽에서 원하는 분량, 표지, 규격을 맞춰서 신청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등록이 됩니다. 표지 같은 게 어려우면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무료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용 방법 역시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전자책을 쓰면서 캔바를 이용하게 됐고 지금은 저희 유튜브 자료는 모두 다 캔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배워두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유페이퍼란 출판사가 있는데 크몽에만 올리지 말고 전자책을 완성한 후에는 교보 같은 사이트에 팔고 싶다면 유페이퍼에 들어가서 전자책 판매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보나 예스입사 같은 우리가 아는 서점 사이트에도 여러분이 쓴 전자책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페이지만 써도 1년이면 50페이지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페이지 정도의 글을 쓸 수는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1년에 한 권씩 책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귀찮게 이런 전자책을 써야 되는 걸까요? 우선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썼다고 하면, 그리고 그 책이 교복 같은 곳에 팔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 이거 완전 찐따의 한심한 놈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와, 이 사람은 전문가인 것보다 책까지 내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을 써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소개를 할 때도 자기 자랑 한 줄 할 게 더 생긴 겁니다. 대기업 출신의 IQ가 156인 멘사회원의 재테크 책을 쓴 작가 겸 유튜버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만들어진 건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오타쿠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엄청 엘리트일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저의 외모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의 외모는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매너 있는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써보라고 권하는 게 바로 이런 효과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은 모르는데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블로그로 서로 신청을 할 때 그냥 친구해요라고 하는 것과 무슨 책을 쓴 작가입니다, 작가 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받는 인생이 어떨까요? 당연히 여러분을 볼 때 제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로또 한 장이라고 사고 로또 1등 꿈꾸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3권의 전자책을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저에게 저희 전자책을 보고 출간 제의를 해오더라고요. 출판사에서는 제가 UPF에 이미 올린 건 모르고 기존에 쓴 걸 유통할 생각으로 그런 권유를 했던 건데 제가 이미 그건 UPF에 올려뒀으니까 새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의 생각보다도 빨리 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원고를 써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요청 받은 것도 또 최대한 성의 있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좋은 이미지로 봐줄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회에 제가 쓴 책을 자기 출판사 대표적으로 내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면접을 봤는데 대표님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출판사의 출간 제의를 받고 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며칠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되게 건방지네. 니까지 책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야, 이 사람은 출판사 출간 제의도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플러스 요소가 될까요? 이것만으로 합격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할 분야가 엔터 쪽인데 엔터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미디어 관련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고 그러다가 강연 제안을 받거나 경제방송 패널로 나가거나 드라마 촬영할 때 제 책이 배경 한쪽 구석이라도 진열이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길까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판매를 늘어나게 되겠죠. 판매를 늘어나면 다시 유명세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선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책 하나 썼을 뿐인데 이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고 책을 쓰냐고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내는 거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종이책을 내려면 유명인이 아닌 이상 사비로 출간해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뛰어난 원고여야지만 출판사 출간을 허락해 줄 겁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다르죠. 특히나 단순히 혼자 책을 써서 교보에 판매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목적이라면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알아쓸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배달업체를 고르는 법, 배달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오토바이 고르는 법 등등을 책으로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고양이를 키운다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전자책도 같이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 입양에서부터 키울 때 드는 비용, 양치시키는 법, 발톱 깎아주는 법 등등을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고양이 키운다면 모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따로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고양이 키우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미리 사진 몇 장 찍어서 전자책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NFT 관련해서 몇 가지 팁들을 공유해 드렸었죠. 민팅하는 법이나 하이프 보는 법 등을 저는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팁을 가지고 몇 가지 NFT 민팅에 참여해보고 화를 따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 다 캡처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있는 NFT 책 중에서 이렇게 실제 거래를 다룬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책들은 그냥 NFT 역사라거나 유형이라거나 작동 원리 이런 원론적인 것만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NFT 거래해보면서 이런 걸 모두 다 캡처해서 NFT 책을 내버리고 전문가의 것처럼 활동하게 되면 초보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문가인지 초보인지 다른 초보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실제 거래까지 이렇게 다 할 줄 알고 책까지 내는 거 보니까 전문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겠죠.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책을 쓸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몇십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원고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야가 몇 가지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